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0에 시작하는 마음 공부라는 책입니다. 김종원 지음 비즈니스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연암 박지원의 글에서 건져 올린 50 이후에도 성장하는 삶의 자세를 통해 인생 이막을 자유롭고 빛나게 두려움 없이 사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하 일기의 작가 연암 박지원은 인생 이막을 잘 살기 위해서는 5가지 마음의 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성의 기반이 될 기초 체력인 꾸준한 배움을 내면에 담아야 하고, 두 번째는 실용적 삶의 기준이 되는 밝은 안목을 갖춰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불가능의 경계를 허무는 말의 내공을 배워야 하고, 네 번째는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분명하고 명쾌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돕는 지적 판단력을 갖춰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단단한 내면을 더해서 더 큰 자신을 만들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가져야 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참아주는 것들이 삶의 아름다운 변화를 이끕니다.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고 믿는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럴 때는 만나는 사람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마음을 못된 마음으로 돌려준다면 굳이 그런 사람과 같은 공간을 나누며 소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계속 인연을 지속할 사람과 결별할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게 쉽게 재단하기 어려운 법이기 때문에요. 그럴 때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참아주고 있는가 하고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참아주는 이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굳이 참아가면서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으니 그런 사람을 정리하라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미하는 건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마지막까지 함께 가야 할 사람입니다. 아직 재능을 발휘하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참아주는 사람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왜 중요할까요? 그의 무능한 시간과 어둠만이 가득한 시간을 참아준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것을 세상에 펼칠 때까지 믿고 기다린다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가능성만 믿고 그가 자신의 삶을 펼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것, 온갖 고통과 고독을 참아줄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내가 그 주인공이 된다면 그보다 가치 있는 선택과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가장 값진 기운을 전하는 소중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더 근사한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돈이 되는 일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할 것인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것인가? 이처럼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는 항상 고민입니다. 청년 시절과 마찬가지로 50이 가까워도 미래를 생각하면 혼란스럽습니다. 진로를 정하거나 수정할 때 보통 우리는 이 세 개의 선택지에서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지점은 돈이 되는 일이고, 그 다음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고, 거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지점이 바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청년 시절에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았지만 나이 50이 지나도 역시 일상에 지어 정작 좋아하는 일은 선택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물론 모든 선택지가 나름의 의미가 있고 얼마든지 빛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 그것을 원하는가에 대한 답을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은 더 명확하게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결과를 잘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만약 돈이 되는 일을 선택한다면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한다면 순간의 만족을 높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할 수도 돈이 되지도 않지만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면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 되는 일을 먼저 시작한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생각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나 현재의 안정을 선택한 사람이 여유가 생긴다고 갑자기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돈과 권력 그리고 당장 누릴 수 있는 각종 이득을 손에서 놓는다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은 가난해서 선택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돈과 명예가 보장된다고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선택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명확하게 해야 뭐든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50 이후의 삶에 후회를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는 후회할 시간이 남아있지 않으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근사한 판단은 세 가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그 선택을 통해 평가를 받습니다. 근사한 선택은 우리를 근사한 곳으로 안내할 테지만 반대로 최악의 선택은 우리를 최악의 장소로 떠밀 것입니다. 말과 글로 늘 근사한 판단을 했던 연함에게는 스스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1. 글로 상대를 이기고 누르려는 욕망 버리기. 2. 걱정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 3. 가장 좋은 것을 주려는 마음을 내면에 담기. 연함은 이렇게 세 가지 마음을 지니고 살면 그렇게 나온 생각과 선택이 자신과 상대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명쾌한 선택과 지혜로운 생각은 지능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마음을 통해 나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언어가 있고 상황을 표현하는 수많은 글과 말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현재를 살고 싶다면 그에 걸맞은 언어를 구사해야 합니다. 나와 상대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할 근사한 선택은 근사한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내면에 걱정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좋은 것을 주려는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사람은 모두 다르지만 마음을 바라보며 판단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깊이 스며드는 말은 무엇이 다를까요? 같은 말을 해도 듣는 사람에 따라 반응이 달라집니다. 난 사람이 많은 곳은 별로야 라는 말에 누군가는 넌 조용한 공간을 좋아하는 차분한 성격이구나 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세상 어딘가에는 그런 성격으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어? 사람들도 너 싫어할 거야 라며 날카롭게 대꾸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전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간극이 너무 큰 말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결국 말의 의미는 말하는 사람이 아닌 듣는 사람이 90% 이상 결정합니다. 그렇다고 마음을 전하려는 의지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혹은 상대가 누구든 진심을 전하려는 의지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영혼을 가진 사람이 지녀야 할 최소한의 사랑입니다. 연암 박지원은 사는 내내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신보다 나이가 적거나 신분이 낮아도 배려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상대의 마음에 깊이 스며드는 것까지가 말하는 자의 몫이라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었고 실제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말은 듣는 사람의 귀가 열의 아홉을 결정하지만 그에 상관없이 자신의 진심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이 있다. 말과 글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연함에게서 우리는 마음 깊이 스며드는 말의 비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상에 맞는 언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늘 좋은 소식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을 때마다 주변에 그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쁜 소식만 계속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역시 이유는 같습니다. 주변에 늘 나쁜 소식만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만 들려주는 사람에게도 거의 비슷한 횟수와 양으로 나쁜 소식이 찾아옵니다. 세상에 좋은 일만 생기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나쁜 소식을 접하면 사라질 때까지 조용히 혼자 견딥니다. 슬픈 소식과 나쁜 소식은 철저히 구분해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지만 나쁜 소식은 슬픔과 달라서 나눌수록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무리 주변에 알려도 나쁜 소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물한 사람이라는 안 좋은 소식만 퍼질 가능성이 큽니다. 방법은 오직 혼자가 되어 스스로 견뎌내는 것뿐입니다. 조용히 나쁜 소식을 견디며 홀로 있는 시간을 견디면 어느새 부정적 감정은 사라지고 좋은 소식이 찾아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한 계단 올라가 의식 수준이 이전보다 높은 사람들과 좋은 소식을 즐겁게 나누게 됩니다. 우리에게 나쁜 소식이 찾아오는 이유는 불행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한 계단 더 올라가 높은 의식 수준의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찾아온 나쁜 소식을 홀로 견디며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전환하면 나쁜 소식도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때마다 내면을 한층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대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저렇게 해서 사냥에 성공할 수는 있을까? 그러나 창조와 생산성을 강조하던 자신과는 너무나 맞지 않는 답답한 시대를 살았던 연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도와 결국 성공하게 만든다. 운명은 없다. 설령 있다고 해도 그걸 인정한다고 현실이 바뀌는가? 그게 아니라면 가장 좋은 쪽으로 생각하며 사는 게 자신에게 좋다. 50이 되면서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이상에 맞는 근사한 언어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어떤 표현을 생각하면 저절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어가 곧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입니다. 상대가 자신이 부자라고 소개하며 다가온다면 그의 계좌를 확인하는 것보다 그가 사용하는 언어를 자세히 들어보는 게 더욱 확실합니다. 가서 그가 과연 부를 소유할 가치가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지 들어보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마인드로 인생을 바꾸자며 다가온다면 그가 그런 가치를 담은 언어를 사용하는지 보면 됩니다. 사람은 결국 하나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의 언어가 곧 그가 살아갈 내일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언어가 곧 그 사람이 가진 가치를 증명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0이라면 마음 청소라는 책입니다. 오키사치코 지음 김진현 옮김 센시오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버릴 것과 살릴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50부터 익혀두면 좋은 마음 청소와 마음 정돈의 원칙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은 자기 자신과 밀접한 생활 속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 안에는 우리의 하루에는 생각보다 많은 행복의 가능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기 자신에게서 쓸데없는 부분은 떼어내고 그만큼 마음은 더 여유롭고 가볍게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쓸데없는 부분은 빼내고 빼낸 만큼 마음에 더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두루 살피려면 걷고 메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걷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영국인과 독일인은 산책을 유난히 좋아합니다. 예전에 독일인 친구가 우스갯소리로 독일인은 생각하고 난 후에 걷고 영국인은 생각하면서 걷지. 프랑스인은 뛰고 난 후에 생각해 라고 말했습니다. 걷는 행위는 마음을 가장 잘 돌아보는 일입니다. 또한 막연하게 꼬여 있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생각을 명료하게 만드는 생산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가끔 고적한 숲길을 걸을 때면 내가 걷는 속도와 생각의 속도가 일치함을 발견합니다. 작가이자 역사가인 리베카 솔릿은 걷기의 인문학에서 걷기의 인류사적 가치를 주장하며 말했습니다. 세상을 두루 살피는 일은 마음을 두루 살피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세상을 두루 살피려면 걸어 다녀야 하듯 마음을 두루 살피려면 걸어 다녀야 한다. 산책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는 생각하면서 메모하면서 걷는 유형입니다. 이때 문구점에서 파는 가로 7cm, 세로 15cm의 작은 노트를 애용합니다. 작은 연필을 끼워 놓은 노트를 항상 들고 다니며 언제 어디서나 신경 쓰이는 일 등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노트에 기록하는 것은 50대 이후에 들인 습관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큰 비즈니스 수첩을 들고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거대한 수첩은 가방에 넣으면 부피를 차지하는 데다 쓸데없이 많은 정보에 현혹되기 쉬워 이제는 과감하게 데일리 스케줄 수첩과 작은 노트로 나누어 사용합니다. 덕분에 머릿속이 훨씬 깔끔해지고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노트에 메모하기 시작한 이후 사물을 관찰하는 능력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여행지에서 만난 아름다운 풍경은 마음속에 저장합니다. 소리로 들은 내용은 적어서 기억해야 뇌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잘 자고 잘 먹으면 큰 병이 오지 않습니다. 잠은 놀라운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지인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불면증은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푹 잠드는 타입입니다. 너무 푹 잠이 들어서 한번 잠들면 쉽게 깨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인 타입입니다. 나는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되도록 무언가를 먹거나 마시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와인을 좋아하지만 잠들기 전에 술을 마시면 오히려 숙면을 방해합니다. 피곤할 때도 저녁 식사 후 1시간 이내에만 와인을 마시기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나는 항상 긴장을 놓지 않는 편입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도 긴장한 신경은 쉽게 이완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나는 신경을 풀어주기 위해 캐모마일 허브차나 따뜻한 우유를 마십니다. 배가 출출하다 싶으면
아몬드 10개, 비스킷 2~3개를 집어 먹습니다. 부담스러운 야식을 먹거나 과식하지 않는 습관이 숙면으로 이어지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또 추리 소설을 3페이지 정도 읽다 보면 어느새 잠이 몰려옵니다. 잘 자고 잘 먹으면 큰 병이 오지 않습니다. 음식은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이어주고 우리의 몸을 지구와 연결합니다. 그래서 음식이라는 단어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오늘 먹은 음식은 3일 후, 일주일 후, 10년 후 우리의 세포 60조 개를 만듭니다. 인스턴트 식품을 먹고 외식을 많이 하면 고열량, 고염분 상태에 빠지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지기 십상입니다. 면역력을 키우고 피부 트러블이나 어깨 결림, 요통, 골다공증, 우울증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균형 잡힌 식생활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생활은 신체뿐 아니라 마음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 나는 맛있는 음식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먹는다는 행위는 그 자체로 행복감을 줍니다. 맛있는 식사만큼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50살 이후로는 신경질적이 되지 않을 만큼만 소량의 음식을 섭취합니다. 내 입에 넣는 음식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기에 건강하게 먹기가 추가된 셈입니다. 가끔은 유명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기지만 매일 아침은 꼭 만들어 먹습니다. 아침을 만드는데 투자하는 시간은 15분 정도로 정했습니다. 된장국과 밥, 생선, 채소 중심의 간단한 식단인데 여기에 직접 만든 조림을 곁들이거나 된장국에 들어가는 재료에 변화를 주곤 합니다. 다량의 신선한 채소, 지방분이 적은 고기, 작은 생선이나 등푸른 생선 등의 생선류, 콩류나 발효식품 등이 들어간 균형 잡힌 식사를 지향하고 예전보다는 조금 적게 섭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정도 한 잔의 레드 와인을 즐깁니다. 식단을 조절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 무언가 하고 있다는 생각에 자부심이 생깁니다. 돈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 운동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요즘 동네 공원이나 공지에 모여 하는 체조가 붐인데요.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단체 행동이 서툴기만 한 나는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으로 몸을 움직일 생각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신경세포와 뇌세포를 움직이게 만드는 뇌 속 펩타이드의 작용이 활발해져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휴일에 집에서 일할 때도 반드시 근처 편의점에라도 기분 전환 겸 외출을 잊지 않습니다. 요구르트를 사고 젊은 친구들 옆에 서서 주간지를 읽습니다. 이것이 평소 내 행동 패턴입니다. 이 정도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할 수 있겠지 생각합니다. 몸을 계속 움직이는 일은 몸과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굳이 피트니스 센터에 가지 않아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운동할 수 있습니다. 돈도 들지 않고 무언가 다른 행동을 하는 김에 하면 되기 때문에 내 딴에는 뭐뭐 하면서 하는 가사가 아닌 뭐뭐 하면서 하는 운동이 꽤나 마음에 듭니다. 나의 뭐뭐 하면서 하는 운동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샤워를 마친 후 팔이나 몸을 크게 스트레칭하면서 물기를 닦아줍니다. 상완근이나 등 부분을 의식하며 닦아주면 몸이 유연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말이나 속옷은 한 발씩 교대로 들어가며 받습니다. 물론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요. 어떤 동작이 끝날 때마다 목이나 어깨를 돌립니다. 주방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은 발돋움하면서
낮은 곳에 있는 물건은 무릎 굽혔다 펴기를 하면서 꺼냅니다. 동화는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한 발로 서서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가지러 갈 때마다 크게 발돋움을 해줍니다. 산책하러 나갑니다. 기분 전환도 되고 다리와 허리의 근력도 단련됩니다. 어슬렁어슬렁 걷지 않고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걷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거나 유리창을 닦는 일은 뭐뭐 하면서 하는 운동에 가장 적합합니다. 청소기를 돌리며 다리를 들었다 놨다 하고 손을 높이 뻗쳐 유리창을 닦으면 손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생활 속 뭐뭐 하면서 하는 운동은 가령 5분만 하더라도 효과가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티끌 모아 대산이 되는 생활 습관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즐기는 느낌으로 가늘고 길게 지속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의 근육은 사용하면 할수록 단련됩니다. 50부터는 눈치 보지 말고 욕망을 해방해야 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살면서 눈치를 보느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느라 스스로 욕망하고 좋아하는 것을 자제하고 살다 보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헛갈릴 뿐입니다.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자기 마음에 큰 기쁨을 주어야 합니다. 하늘을 좋아하는 나는 하루에 한 번은 꼭 하늘을 올려다보며 크게 심호흡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듯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꽤 많이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마음이 지치거나 왠지 기운이 없네 싶을 때는 마음이 즐거워할 일을 생각하면 됩니다. 시간과 주제를 정해놓고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한없이 텔레비전을 본다면 건강에도 안 좋고 절대적인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나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비주얼 매체를 보는 것은 엄연한 문화 생활입니다. 요즘 나는 현실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금까지 관심을 두지 않았던 러브스토리나 희극을 보며 호들갑스럽게 울고 웃습니다. 울거나 웃는 데는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있고 특히 웃음의 경우 웃는 척만 해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웃을 때는 호탕하게 큰 소리로 웃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 흐린 후 맑음 상태가 됩니다. 소리를 내는 일도 건강에 매우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힘이 되살아나 자, 그럼 멋지게 차려입고 나가볼까 하는 의지가 생기니 신기할 노릇입니다. 얼마 전 겨울 반액 세일에서 소매에 가짜 타조 털이 달린 검은색 원피스를 발견하고는 아무 망설임 없이 사고 말았습니다. 뉴욕 거리를 힘차고 우아하게 활보하던 사랑이 끊일 날이 없던 여주인공, 그녀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입기는 좀 그런가 하면서도 마음만은 마치 젊고 아름다운 여주인공이 된 것처럼 나도 모르게 원피스를 기어이 구매했습니다. 가끔은 이런 충동 구매도 마음의 영양제가 되는 듯합니다. 마음이 기뻐 널뛰는 그런 심정적 공황 상태도 가끔은 삶에 활력을 줍니다. 남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고 그 젊어 보이는 원피스를 입고 길을 건노라면 마치 새가 된 것처럼 마음이 둥실둥실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고 젊고 세련되게 그러려면 마음이 기뻐할 일을 앞으로도 계속 찾아내는 거야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스타벅스든 어디든 나만의 아지트에서 마음 청소를 하면 좋습니다. 겨울철에 산책하러 나갔다가 따뜻한 커피로 몸을 녹이고 싶어
스타벅스에 들어갔습니다. 휴일 이른 아침인 탓인지 항상 젊은이들로 붐비던 가게 안이 손님도 드문드문하고 조용했습니다. 문득 80대 정도로 보이는 백발의 할머니가 혼자서 느긋이 마치 음미하듯 카페라테를 마시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우아했습니다. 독일에서도 강이나 호수 주변 카페 테라스에 홀로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즐기는 어르신들을 많이 봤습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안정되는 자신만의 특별한 장소를 찾게 되는 것일까? 젊을 때는 번화가의 소란 속에서도 그 나름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혼자서 조용히 사색에 잠기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의 은신처가 필요합니다. 여유가 된다면 숲속 오두막이나 바닷가의 집도 이상적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 집 근처 공원, 공공도서관, 미술관, 호텔 로비, 오픈 카페 등 조용하고 마음 편한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 놓는다면 언제든지 자신만의 은신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레이스 뜨개질을 하거나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있거나 어디든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자연을 너무나 좋아하는 나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 바다나 산으로 떠나곤 합니다. 자동차로 약 2시간 남짓한 거리, 전차로도 3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바다도 산도 몇 번이나 가본 적이 있는 마음에 쏙 드는 나만의 은신처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느긋이 시간을 보내는 일은 마음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50년 동안 쌓인 생활의 때와 많은 물건을 깨끗이 시원하게 정리하는 일도 인생 후반부를 알차게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생 후반부를 멋지고 즐겁고 행복하게 꾸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